다음에 보시면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조정계산서가 조정계산서 전체 흐름이죠. 짧은 시간에 전체 정리합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101번부터 시작하는 순서가 있고 중간에 01, 02, 03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 분석할 때 전산 코드로서 01, 02, 03 요는 번호 순서대로 안 돼 있죠. 05 갔다가 갑자기 54가 튀어나오죠. 이건 자기들 전산 코드니까 우리가 설명은 101, 101로 갑니다. 자, 결산서상의 단계 순서에서 소득 조정금액 입금 산입을 타고 송금 산입을 차감해서 차감소를 구하는데 얘는 어디서 오냐면 자, 필요하신 분은 포스트잇 붙여 그렇게 하세요. 87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사항에 손도 좀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여기 이 양식 상에는 왼쪽이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이고 오른쪽이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인데 합계 금액이 이제 693페이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양식 상에는 소득 조정 금액에 입금산입이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은 송금불산입도 입금산입에 포함되고 아는 것처럼 입금불산입도 송금산입에 포함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건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차감 소득 금액을 구하는 이유는 기부금이라는 병의 종류, 이 기부금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옛날에 과거에 불렀던 법정 기부이라는 단어가 이제 특례 기부이라는 용어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이라는 용어가 일반 기부금으로 바뀌었는데 이 기부금은 이 차감 소득 금액을 한도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부금 조정 설명을 못 할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이 차감 소득 금액에서 이 기부금 지출액을 갖다가 원이찬 금액에다가 2월 절송금은 뺀 금액에 요거에 대해서 특례 기부금은 한도가 50%고 일반 기부금 한도가 10%이기 때문에 그 한도를 위해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감 소득 금액이 마이너스 난에서 결손 난에서는 기부금 한도가 안 나오죠. 전액 송금불산이 될 거고 차감 소득이 플러스에 내에서는 기부금 한도가 나오니까 한도초가 없을 거예요. 기부금은 말 그대로 올라온 나싱이죠. 다 부인되거나 다 인정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손난 내에서는 다 부인될 거고 이익난 내에서는 한도가 넉넉하니까 한도초가 없을 거 그렇게 되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교재에 나와 이 교재는 뭐 김태훈 세무사 책인데 제가 할 수 없이 이 책을 하는 거예요. 책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책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책이 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럼 교재에 있는 숫자는 눈여겨보지 마세요. 이 숫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기부금 한도 초과와 2월 산입 동시에 발생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숫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도 초과와 2월에 송금 산입은 이런 케이스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내 말은요. 기부금이 이제 한도 초과 생기면 기부금은 공익성 지출이니까 2월 공제 몇 년간 하죠? 10년간 2월 공제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을 정리하는 건데 그래서 소득금액 구하는데 자 기부금은 양식만 빨리 살펴볼게요. 앞으로 갑니다. 포스트잇 작은 것 알아서 잘 붙이세요. 512페이지로 갈게요. 제가 간단히 체크했는데 기부금에 대한 명세서가 보이죠. 여기가 이제 여러분 이 책 받으시면 정오표 받은지 모르겠지만 정오표가 있어요. 근데 뭐 나중에 정오표 안 받으시면 받아 정리하시고요. 이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법정이 아니고 특례인데 특례를 고쳐야 되는데 지금 안 고쳐져 있죠, 맞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특례를 받아들이면 되고요. 지정은 일반 기부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여기 적으면 기부금이 오른쪽 가서 513페이지 소득금액 계가 뜨는데 이 소득금액 계 여기다 이런 걸 적으시라는 이야기죠. 여기 얘가 얘입니다. 여기
513페이지 얘가 요거 합친 거예요. 1번이 얘가 어떻게 구하냐면 3호 양식의 104번 소득에다가 이 양식의 18번을 플러스하는 소득이죠. 우리가 빠른 시간에 가기 때문에 잘 따라와야 돼요. 18번이 기부금 총계 맞죠? 그죠? 책 보이나요? 그 합친 거란 말이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강의는 초보 강의 아닙니다. 막 빨리 가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월 결승은 뺀 금액 한도 구하는 거였어. 그래서 한도 초과가 생기면 514페이지 보시면 기부금 2월 명세가 보여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2월 명세에 적어서 10년간 사후관리한다. 됐나요? 자, 거기에 답니다. 기부금은 설명 땡 끝이에요. 자, 다시 693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사람들의 소득 금액을 구하고 거기다가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빼는데 실무에서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는 법은 있지만 해당되는 법인은 거의 전무합니다. 알겠죠? 여기는 SPC,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이런 회사 빼고는 해당이 없어요. 유동화 전문 회사.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2월 결손금은 이제 과거 10년치를 빼는데 자 봅니다. 왜 이러냐 자 여기 갈게요. 잠깐 30패드가 지금 예. 과거 10년치를 빼는데요. 원래가 24년도니까 공제상 결손금은 10년치니까 세법은 15년 돼 있지만 20년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15년이에요. 알겠죠? 그럼 20년 발생한 결손금이 15년의 효과가 벌써 아무리 빨라도 2031년부터 돌아오니까 지금은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원래 공일상 결손금은 14, 15 필기도 알아서 빨리빨리 적으세요. 18 그리고 19, 20, 21, 22, 23년도 결손금이 대상이 돼요. 그 양식은 어디로 가느냐? 자, 손 넣어서 따라옵니다. 포스트잇 잘 붙이시고요.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88페이지로 갑니다. 자본과 적립금 갑지가 보인다. 하단에 보시면 로마 숫자 2번에 2월 결손금 계산서라고 보이시나요? 그 오른쪽에 16번, 17번에 기한 내 기한경과 개 보이죠? 요 숫자입니다. 그럼 이때 조심할 것은 여기 적을 때는요. 기한 내는 해당 연도를 포함해서 10년치를 적어요. 제가 해당 연도라는 표현이 뭐냐면 세법의 법률 용어가 바뀌었는데 원래를 세법 용어를 해당 연도로 합니다. 아시겠죠? 당해 연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24년도를 해당 연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하죠? 작년도 23년도의 이 양식을 보면 과거 10년치에 적혀져 있죠. 이해가시죠? 내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원래 조정할 때 대상인데 서식상으로는 23년도에 50호 양식의 갑지의 16번 금액이 요 내용이다. 내 말 이해가죠?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강의하기 때문에 조정계산서 가져오시는 소리가 안 했어요. 뭐 볼적한 놓고 그래가지고 요걸 보고 적는데 자, 잘 들으세요. 중소기업은 100% 다 적는데 비중소기업은 소득금액의 80%만 적어요. 그 내용을 88페이지 13번에 단기공제라 보이나요? 동그라미 선 보이죠? 거기다 적는 거예요. 자, 적어볼게요. 각 사람들의 소득금액이 만약에 10만인데 공제 예상이 되는 2월 결손금이 12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우리가 요 12만 원 얘가 뭐라는 이야기죠? 얘라는 이야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조정할 때 작년도 물론 이런 결손이 없는 회사는 의미가 없는데 결손금 양식을 보려면 작년도 50호 갑지의 16번을 보고 적는데 자 원래 24년도에 50호 갑지에 13번에 적는데 방법은 우리 회사가 세법상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법인세 과세 표준이 각 사람들의 소득 10만에서
1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다 적습니다. 요것이 이제 50% 갑지의 얘가 13번이 돼요. 근데 만약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법인세 과세표준은 10만 원에서 10만 원 중에 10만 원 빼는 것이 아니고 10만 원 소득 금액의 80%만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요 내용이란 이해가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이런 명단 보니까 대부분 중소처럼 보이는데 중소 아닌 법인들은 결손 생기면 결손금의 80% 아니고 소득 금액의 80% 빼요. 이해되죠? 그리고 그래서 얘는 과표가 제로되고 얘는 뭐가죠? 2만 원 나와요. 됐나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는 누적된 결손금이 많더라도 세금 냅니다.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693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모 양식의 109번의 2월 교손금 얘는 어디서 오는 거냐? 50% 양식의 갑지의 13번에서 오는데 그 13번이 바로 말하는 여기죠. 작년도 50% 갑지의 16번 금액을 보고 알아 적는 거다. 됐죠? 됐나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표 구하고 다 693 계속 내려가죠. 세율 곱해서 산출세 했거든요. 세율은 여러분들 뭐 대부분 다 더 좋은 쓸 걸로 보이는데 예, 구조가 뭐 이건 필기할 필요는 없죠. 자, 과표가 제로에서 2억이 있고 200억이 있고 필기도 빨리빨리 좀 따라 적으셔야 됩니다. 뭐 이거 여러분 이게 제한된 시간에 제가 빨리 해드리는 생각으로 빨리 강의 가고 있으니까요. 자, 2억까지는 9%고 2억에서 200억까지는 19%고 요거 이제 21% 그리고 24%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죠? 4단계 누진세율인데 여기 적고요. 산출세과하고 지점유보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이니까 우리 관계없고요. 학계는 산출세액을 119번에 적어서 120번에 옮겨 적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감면 적은데 근데 그 다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절 보세요. 우리가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여기 오세요. 앞에. 이제 감면세액이 공제세액인데 순서는 뭐냐면 우리가 발음하기는 공제감면인데 순서는 감면공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감면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받으면 미감면세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어 버려요. 그래서 세법은 이월되지 않은 감면을 먼저 받고 이월되는 공제를 나중에 받아라. 이해가죠? 그럼 발음은 공제감면이 변하지만 실제 순서는 뭐죠? 감면공제. 됐나요? 여기 지금 뭐 온라인 강의 듣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세무계 사무실 오신 분이 많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 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있다. 뭘부터 받는다? 감면부터 받고 세액공제 나중에 받아요. 세액공제는 한 34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빼고는 다 10년간 2월 공제가 돼요. 근데 그 안에서도 뭐죠? 또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감면 공제 중에서 최저한세 걸리는 세액공제하고 안 걸리는 세액공제인데 최저한세가 적용 안 받는 세액공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최저한세 적용받는 세액공제를 먼저 하고 안 받는 세액공제를 나중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693페이지에 120번 산출세계 121번이 뭐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하면서 먼저 빼죠. 빼서 122번을 구하고 123번에 적용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거기다가 가산세 등을 더하고 가감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강의 들은 내용에 포스트잇 붙이고 이런 거 알아서 하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책이 70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책 덮으면 페이지 잘 못 찾아요.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죠. 제 강의 한두 번씩 다 들어보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모 양식의 123번에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감면세액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적습니다. 적용 안 받는 공제감면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내가 강의는 못할 것 같아요.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두 번째가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요게 최저한세 적용을 안 받고요. 물론 뭐 감면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저기 창업 중소기업 감면 있는데 이거 받는 법인이 별로 없고 일단 적을게요. 창업 중소감면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받는데 창업 감면은 적용 안 받아요. 그 지금은 또 이런 없는 옛날에 코로나 때 생겼던 뭐였죠?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 공제 지금은 없죠. 그거는 최대한 적용 안 받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에 대표적으로 적용 안 받는 세액 공제 잘못 적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회보험료가 아니고 죄송해요. R&D 세액 공제 내가 깜빡했네요. 그 농특세하고 제가 착각했어요. 뭐 빨리 간다는 생각으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R&D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받지만 중소기업의 R&D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안 받고 전액을 다 공제받는다. 됐나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120번 산출석에서 121번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이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죠? 우리가 뭐죠? 중소기업 감면세액, 그 다음에 고용정대세액 공제, 통합고용세액 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세 이런 것들은 최저한세 뭐지 적용받고 알겠죠? 빼서 구하고 그 다음에 적용제외 외국납부세액 공제, 중소기업의 R&D 세액 공제, 창업 감면 빼서 구하고 거기다 가산세를 더하면 가감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기납부세액이 지난 8월 달에 납부한 중간연합세액과 그 다음 126.8번에 원천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우리가 차감 자긴 납부인데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133번 이거 중요하죠. 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사후관리가 여러 가지 그룹이 있는데요. 두 가지 사후관리 그룹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관련 그룹이 뭐냐면 고용에 관련된 사후관리예요. 필기는 알아서 하세요. 고용에 관련 사후관리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고용정대세액공제, 두 번째가 통합고용세액공제, 세 번째가 뭐냐면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어요. 얘는 뭐죠? 사후관리기간이 고용정대와 통합고용은 사후관리기간이 2년이고 사회보험료는 몇 년이죠? 1년이에요. 얘가 고용이 감소가 되면 어떻게 하죠? 세금을 갖다가 추징이 아니고 단어 잘 세야 됩니다. 추징은 국세청에서 고지납부, 얘는 뭐죠? 추가자진납부 알겠죠? 추가자진납부에 대해. 이 추가자진납부는 고용에 관련된 세금의 추가자진납부는 뭐 없다? 이자 없습니다. 알겠죠? 본세만 내는 거죠. 이자 상당액 없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에 관련된 사후관리가 뭐 있죠?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얘는 뭐죠? 짧게는 기계장치는 2년이고 건물 등은 5년간 사후관리해서 얘를 갖다가 매각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면 역시 얘도 뭐죠? 추가자진 납부합니다. 얘는 하루에 뭐죠? 1, 1000분의 0.2의 뭐가 있죠? 이자가 있죠? 연 8.03%로 돼서 8%의 뭐가 있죠? 이자가 있어요. 얘는 이자가 있습니다. 됐나요? 요게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사후관리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그룹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때 유의할 것은요. 자, 잘 들으세요. 이 중에서 얘만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세액 얘만 농특세가 비과세가 돼요. 그럼 나머지 고용정대세액공제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농특세가 과세에 대해서 옛날에 세액공제 받을 때 20% 농특세 냈겠죠? 그럼 지금은 추가 납부하면 농특세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요 금액의 20%만큼을 농특세를 환급을 받습니다. 됐나요? 그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농특세로 갈게요. 자, 어디 가시냐면 뒤로 갑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자 705페이지 갈게요. 제가 좀 강조한 페이지들은 작은 포스트잇을 다 붙여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특세 비과세가 보입니다. 거기에 705페이지는 중요치 않고 706페이지로 갈게요. 농특세, 농비에 농비. 농특세 비과세예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창업 중소기업 가면 2번 중소기업 특별세 요 정도 동그라미 넣으세요. 농비 706페이지. 여기 앉으세요. 여기 빈자리 같은데. 네. 네. 그 다음에 706페이지 두 번째 박스에 1항의 R&D 세액공제, 그 다음에 4항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보이죠?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에 농비입니다. 알겠죠? 실무에서 여기 없는 것은 농특세가 뭐죠? 과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판서 보시면 물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요즘 잘 안 받더라고요. 내가 강의 드리겠지만 통합 고용세액공제 묻어 들어가 버리니까. 얘는 당초에 세액공제 받을 때 농특세를 안 냈으니까 추가 납부세액을 생길 때 돌려받을 농어세 없죠. 요 세 가지는 추가 납부세액에서 농어세 돌려받아야 돼. 알겠죠? 어디 적느냐? 자, 갑니다. 710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2번에 환급 예정세액이라고 보이나요? 찾았나요? 자, 얘입니다. 요 적을게. 판서 요 금액의 20%만큼 어디 적느냐? 농특세 2호 양식 12번에다 여기다 기재를 합니다. 환급 예정세액.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가 있죠? 농특세를 갖다 납부할 때도 있고 환급받아 있으면 서로 상기하겠죠. 맞죠? 이해가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도 발생하고 세액공제도 발생하면 납부세액과 환급예정 서로 네팅시키는 거예요. 근데 납부세액이 있고 환급세액이 생기면 환급 따로 받는 것이지. 잘 들었어요? 농특세 환급세액과 법인세 납부세액은 상기하면 안 돼. 알겠죠? 법인세 납부는 납부고 환급은 뭐죠? 환급 따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법인세 환급세액이 생기고 농특세 납부세액은 상기합니다. 알겠죠? 케이스 그래도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설명할 초보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귀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 케이스 1, 케이스 2. 자, 법인세가 있고요. 농특세가 있는데 법인세가 환급세액이 생기는데 농특세가 납부세액이 생기면 환급세액을 네팅해서 88,000원 환급해줘요. 근데 거꾸로 법인세가 납부세액이 생기는데 농특세가 환급세액이 생기면 네팅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얘는 얘대로 납부하고 얘는 얘대로 뭐 받는 게 환급 받는 거. 됐나요? 요 케이스 1이 이 양식이 몇 번이냐면 17번이에요. 적는 난이. 그러니까 환급 법인세에다가 충당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연스레 세법의 충당은 뭐죠? 상계를 충당이라는 요소는 알겠죠?
그 상계란 말씀드렸는데 굳이 어려운 말 적어놨죠. 충당이라는 말 적어놨죠. 충당은 우리 회계상 용어는 상계예요, 상계. 근데 요거는 실무에 지금 있을 수 있으니까 법인세 환급세액이 생기고 우리가 있죠? 중간연합세액 원천 납부만은 환급 생기세액이 있죠. 그거랑 농특세 있으면 얘는 네팅합니다. 또 모르고 또 환급 받는 거 납부하시면 바보처럼 하시면 안 되고 이 양식이 와서 네팅 시켜야 돼요. 근데 거꾸로 법인세는 납부세액이 생겨 농특세 환급세가 네팅이 안 됩니다. 알겠죠? 네팅하고 싶으면 어떡하지? 환급 충당 신청을 해야 돼. 뭐 정신없을 거니까 3월 말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그냥 놔둬버리면 납부하고 4월 달에 환급 계좌 꼽힙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리되는 거예요. 원래 농특세는 713페이지 보면 얘가 농특세 과세 대상 그래 감면이 아닌 과세 대상금만 적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예를 들면 714페이지 보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거 있죠. 자, 뭐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 164번 보시면 통합 고용세액공제로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163번에 고용정대세액공제 보이나요? 일반적으로 많은 것. 그 다음에 181번에 통합투자세액공제 보이나요? 그렇죠? 이런 거 보통 적는다. 여기 적으면 합계금액 뜨죠? 얘가 712페이지에 직계표로 다시 넘어와 가지고 우리 교재의 사례는 이제 33793이라는 숫자가 넘어옵니다. 숫자가 갑자기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20%에서 앞으로 가는 이런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특세는 원래가 13호 양식에 적어서 12호로 와서 2호로 오는 양식인데 다만 뭐죠? 우리 또 설명합니다. 3호 양식의 133번에 적힌 내용 중에서 고용정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곱하기 20% 금액 여기서 다시 와서 위에 나온 금액이 되고 12번에 적어서 납부할 세액과 환급세액 네팅 시킨다. 알 말이죠? 그런 원리라는 얘기죠. 됐나요? 농특세 설명 끝났어요? 그것만 있으면 되죠. 자, 다시 확인하죠, 여러분들. 최저한세 적용 안 받는 거하고 농특세 비과세 헷갈리면 안 돼요. 최저한세 적용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 창업 감면 알겠죠? 농특세 비과세, 창업 감면, 중소 감면, 모든 R&D 세액공제 그리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거랑 그거는 별개예요. 근데 보통 실무에서 여러분들 뭐 창업 중소기업 가면은 수도권 밖에는 받지 서울시내에 있는 거 잘 안 받으니까 별로 접할 일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줄여서 이해하면 더 최저한세 적용 제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그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그리고 농특세 비과세는 뭘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R&D 세액공제, 중소감면 그리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알겠죠? 그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실무적으로 제일 많으니까. 됐죠? 나머지는 농특세 전부 다 뭐죠? 과세가 된다. 다시 693 돌아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자의 소득금액 끝났고 동그라미 5번은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얘는 뭐죠? 예. 뒤에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얘는 대상 자산이 뭐죠? 주택하고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대지예요.